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올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제가 오늘은 길을 지나다가 여기 요시노가리라는 곳을 지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요시노가리는 사가현에 있어요. 그러니까 후쿠오카현 옆에 있는 사가현이라는 곳에 내륙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서 구태여 방송을 왜 하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는 뭐 요시노가리 그러니까 아하 거기 하고 아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큰 건물이 보이시죠? 저 건물이 이제 요시노가리 유적지를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어요. 저는 관광을 하지 않고 가는 입장이라서 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작년에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일본을 좀 공부한다든지 또는 역사를 좀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는 한 번쯤은 다녀가야 할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제 일본이 일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조몬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0년 그 정도서부터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조몬인들이 살았던 조몬 시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조몬인들이 살았던 그때 당시의 유적들은 오히려 여기 남쪽 이쪽 규슈 지방보다는 저 북쪽 지방에 더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유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은 이제 조몬 시대 유적보다는 그 다음 야요이 시대라고 그러죠. 야요이 시대 유적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년 정도서부터 기원 후 한 300년까지 정도가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몬인들은 삶의 방식이 채집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 따먹거나 또는 바다에 나가서 강에 나가서 이렇게 고기 잡아서 그걸 먹거나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채집할 게 좀 적으면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그런 생활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기원전 300년경에 이제 이 일본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도레인이라고 그러죠. 도레인,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가 인구가 부쩍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쌀농사, 농사 짓는 법을 알게 돼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거기에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를 짓게 되니까 먹을 게 이렇게 생기게 되죠. 수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주를 할 필요가 없이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쌀이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쌀은 이게 잘 말려서 두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쌀 저장 창고도 이렇게 밑에는 그냥 기둥만 세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습기가 차지 않게 해서 그 쌀 저장 창고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주거지를 보면 우리나라 남부지방, 그러니까 특히 경상도 남부지방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 환호,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바깥으로 구덩이를 파서 깊게는 한 6m 정도까지 구덩이를 파고, 이 폭이 한 3m 정도 되게 구덩이를 파서 적들이 침입을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환호주택 단지가 저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분명히 그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쌀 농사를,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남은 게 있죠. 쌀을. 그 먹고 남은 것은 이제 비축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축이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쌀이 많은 사람과 쌀이 적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부락을 이루고 사는 이런 작은, 여기 일본에서는 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고훈 시대라고 이제 시대적인 구분으로 보면 AD 300년이 지나서는 이제 고훈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환호 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부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형태고요. 또 뭐 이렇게 저기 들어가면 조선 그 한반도에서 그 문화를 가져온 문화라고 써 있는데, 솥대도 있고요. 솥대. 이게 그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새를 놓고서 이렇게 앵마기를 하던 그런 모습의 솥대도 저기서 보이고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한반도에서 많은 그 도레인들이 왔던 게 분명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저 한반도 같으면 뭐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반도 같으면은 BC 300년경이면은 이미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동기, 철기 구분이 모호하게 같이 들어왔어요. 그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청동기로 농사를 짓는 거는 사실은 그 청동기가 이렇게 철기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 도구로 이렇게 쓰기에는 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철기가 되면서 농사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 문화까지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 문화가 같이 여기서 이제 발달이 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채집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을 해서 그렇게 살면서, 이 지역이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가는 세력들, 이렇게 돼가지고 작은 그 나라들이 생기는, 이렇게 되고 이제 중국에 가서 또 그 한나라 위지 전에 보면은 이제 외에서, 그때는 일본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했다든지, 이렇고 또 우리가 뭘 하사한 게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거기 보면은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자들은 그 연구에 의해서 좀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바르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여기에 왔던 도레인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다. 양자강 이남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양자강 이남이 거기가 아주 곡창지대 아닙니까? 먹을 게 풍성했던 그런 지대인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쌀농사의 그 농사법을 가지고 여기로 왔고,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사실은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요. 여기에서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해설사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각 어디 관광지 이렇게 가면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죠. 여기도 이제 해설사가 있는데, 그 해설사들한테 제가 아주 그 서툰 일본어로 그 당시에 여기 도레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참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죠. 거기 지금 저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그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 내려온 것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고, 솥대라든지 자기네들이 거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한반도에서 온 거다고 이렇게 써놨는데도 거부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유홍준 선생의 말에 의하면, 저는 아직 그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다고 합니다. 유홍준 교수의 말에 의하면, 많은 한반도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몇 명 끼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표현이 유영진 교수의 표현이 아주 재밌었던 거죠. 그래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 유적지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그 관광지 개념이라기보다 조금 일본의 그 고대사를 이렇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요시노가리 유적은 꼭 한번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이런 것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조몬 시대라든지 야요이 시대 그 뒤로 넘어가면서 고운 시대 지나서 아스카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때의 그 고대사를 정리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전부 신화로 들어가죠. 고대사를 정리한 게 없죠. 그래서 일본은 고대사 때문에 그 열등감이 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열등감이 좀 있지요. 예. 오늘은 요시노가리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요시노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시면 또 그 당시에 이제 무덤 양식이 옹관묘라고 항아리 2개를 이렇게 큰 항아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모시고 거기 이렇게 다른 항아리로 또 해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거기 항아리에 이렇게 묻을 때는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굴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시신을 모시는 그런 풍습, 우리 한반도 거기에도 옹관묘들이 많이 발굴이 되죠. 예, 그리고 뭐 이 사람들 조몬 시대 때만 해, 이 야요이 시대 전에 조몬 시대 그때도 그 그릇이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발굴이 된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신석기 후기 쪽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야요이 시대 그때 당시의 도기들은 오히려 이제 무늬가 없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렇게 도기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관광을 안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작년에 촬영했던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뭐 다 설명을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사가까지, 그러니까 사가현의 사가시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쭉 또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가사키까지는 한 110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까지는 도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